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그리고 이제 음악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소마 50일입니다. 지난 람보 시리즈에 대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뭐 생각 그냥 람보 5에 대한 이야기를 뭐 생각 없이 그냥 그동안에 나왔던 작품들에 대해서 그냥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번 주에 이제 마침 터미네이터가 개봉을 합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을 기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이제 터미네이터에 관련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고 뭐 심지어 TV 시리즈나 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DVD와 블루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 시리즈에 한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터미네이터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젊은 관객들의 경우에는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낯설 수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작품은 뭐 제가 이번 주에 볼 것 같은데요. 뭐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일단은 뭐 린다 해밀턴이 2편 이후에 이 시리즈엔 처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린다 해밀턴이 2편에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여서 그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DVD 블루레이들 터미네이터 버전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그 내용물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관련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DVD와 블루레이입니다. 이 터미네이터가 처음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악몽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제임스 카메론이 화염에서 빠져나오는 기계의 모습에 그 기계 인간의 모습에 뭐 악몽을 꾸면서 이 영화 시리즈를 창안했다고 그러는데 이 영화가 1984년에 나옵니다. 터미네이터의 그 1편의 경우에 이 84년에 제작비가 65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사실은 이제 되게 저예산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북미에서만 3,840만 불, 그러니까 제작비가 600만 불이니까 6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월드 박스 오피스는 7,837만 불,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당시 84년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 굉장히 슬리퍼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공을 거둔 거죠. 뭐 예상하지 못했던.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터미네이터의 DVD 버전 1편에 그다음에 이게 블루레이의 버전인데요. 이게 좀 화질이 개선돼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있는지도 뭐 터미네이터도 계속 발매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팬도 많고 보시면 돼 있는데 이거는 그 DVD는 역시 뭐 DVD도 여기 케이스에 벗기면 사실상 같은 이미지의 터미네이터 이미지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한 지명도를 옮기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는 뭐 코난이라든가 뭐 근육질을 자랑하는 캐릭터들의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대사가 거의 없고 뭐 당연히 터미네이터니까요. 기계 인간이니까 로봇이죠, 로봇.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 대사 없고 그 어눌하거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오스트리아 이민자 출신이라서 그런 면에서 발음이 되게 어눌한 편인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 대사가 없고 한없이 끝없이 무너지지 않고 쫓아다니는 이 터미네이터 역할에 너무나 저격이었던 거죠. 아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맡았던 거의 유일한 악역이 이 터미네이터 1편에서의 악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DVD 버전이 이 DVD는 2001년도에 나왔던 버전이네요. 2001년도에 나왔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던 디스크 구성 2장짜리 디스크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저도 뭐 처음 오랜만에 열어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DVD 초창기에 등장을 했었던 블루레이
예, 저기 DVD가 아니라 블루레이도 이제 새로 출시되면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블루레이예요. 뭐 별다른 뭐가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화질 개선된 리마스터링된 버전이 이제 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영국판인데 같은 버전이 이제 집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버전의 작품을 해외 여러 군데로 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제가 영국판을 좀 여러 장 주문을 하면서 이걸 주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버전이라서 써 있으면 설명은 뭐 영어로 돼 있죠. 뭐 이것도 뭐 사실상 수입판인데 블루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이렇게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 1편이고요. 이 작품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650만 불의 제작불인데 애니메트릭스라든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의 이 스토리, 굉장히 각본이 굉장히 단단하고 액션이 저예산 영화인데도 구성이 되게 잘 된 영화였어요. 제가 어린 기억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보시면 이제 등급이 18세지 않습니까? 이거는 DVD가. 그 다음에 이건 영국에서는 15등급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터미네이터가 이제 그 폭력 영화에 대해서 이제 허용적이었어요. 사실은 조금 약간 성인 코드 같은 물도 좀 살짝 들어있고 이런데 이 영화를 갖다가 중학생들이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거의 실수 없이 몰아치는 이제 추격신과 액션신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에서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던 영화고요. 지금 여기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이 시리즈를 성공시키는 출발점이자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의 본격적인 이제 메이저 진입작이 되어버리는 작품이 이 터미네이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헐리우드에 엄청난 거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영화가 굉장한 히트를 하면서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이제 시작이 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이 작품에 대한 블루레이에 대한 얘기들은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작품 이렇게 1편이 성공을 하자 그 다음에 2편이 등장을 하는 거죠. 터미네이터 제가 역시 또 2편도 이게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 출시사들이 막 제각각인 경우도 많고 이 판권 문제가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당시 지금은 이제 다 망한 회사들이 이제 터미네이터 2를 제작했거든요. 당시에 캐롤코로 기억을 하는데 이 편은 이 캐롤코 픽처스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캐롤코 픽처스가 이 터미네이터 2편을 완성을 시키는데 1편이 600만 불의 제작비였는데 2편은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1억 2천만 불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84년도에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2가 1991년도에 나옵니다.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버전도 역시 이제 이거는 초창기에 이제 블루레이가 나왔을 때 이 T2는 항상 인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때 나왔을 때 첫 번째 이 에디션이고요. 이거는 뭐 DVD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거는 저기죠. 그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버전. 이게 아마 국내에서 안 나오고 거의 이제 초창기 DVD에 나와서 아마 해외판을 제가 갖고 있을 거야. 아마 국내판도 뒤져보면 어디 또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초창기에 DVD에서 보면 이제 메탈. 그래가지고 딱 당시로서는 좀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버전입니다. 오랜만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출시 버전 블루레이로 초창기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스틸북인데요. 이거 질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전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버전 아닌데 그냥 뭐 그런 커버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렌티큘라 버전의 노바에서라는 제작사에서 나왔던 버전이고요. 이게 이제 이 블루레이는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 오래되지 않은 작품이고 요것만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이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스틸북입니다. 스틸북이죠. 스틸북 버전이고 터미네이터 당시에 이게 나중에 사고 뭉치되지만 이 존 코너 역을 맡았던 에드워드 펄롱과 전성기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다음에 린다 하밀턴이 모두 차라리 이렇게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뭐 엽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자도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뭐 영어 버전이 있고 앞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설명이 쭉 되어 있는 이 현대 버전입니다. 이 터미네이터 2를 제가 터미네이터 2도 극장에서 봤는데요. 서울 극장 당시에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본격화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개 극장에 그 두 개의 그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는 게 거의 서울 극장의 최초였답니다. 아까 뭐 CGV나 이런 게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을 그 서울 극장에서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91년도에 개봉되었을 때인데 미국이랑 뭐 별 차이 없이 개봉했거든요. 미국은 11월 8일, 한국은 11월 30일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임스 카메론이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에 항상 신경 쓰는 게 제임스 카메론인데 그 테크놀로지를 최대치를 활용해서 찍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영화가 그 3D 효과를 내는데 뭐 아주 최고의 영화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는 당시에 CG 기술의 최첨단에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또 그 최첨단인 게 아니라 제임스 카메론이 또 능력이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연출력이 매우 뛰어난 액션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의 그 테크놀로지가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터미네이터 2의 이 터미네이터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터미네이터 2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점을 만들어낸 것, 즉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오고 그 다음에 미래의 저항군, 이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의 저항군이 될 존 코너를 임신할 사라 코너를 죽이러 오는 임무를 맡고 사라 코너는 그 미래에서 온 역시 자신을 보호해준 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저항군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친다, 싸워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1편의 줄거리고 그 이야기를 영리하게 터미네이터 2에서도 비틀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번에 개봉하는 다크 페이트라고 하는 영화는 무조건 이제 터미네이터 2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편을 보면 좋고 2편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터미네이터 2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르면 영화적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어린 관객들은 가능하면 터미네이터 2를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이라든가 이 설정들을 비틀어 버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상당히 뭐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당시에 2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게 홍보 광고용 홍보지예요. 이게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91년도 여름 한국 미국 동시 개봉. 당시에는 동시 개봉하는 게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7년 전에 약속대로 내가 돌아왔다. 이게 한국에서 터미네이터가 꽤 흥행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그 2가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당시에 극장에서 팔던 팜플렛이요.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화보집 같은 거죠, 일종의. 네, 터미네이터 2. 요즘에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극장에서 이런 거 거의 안 팔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또 꽤 많이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기념으로 그 뮤지컬에 팜플렛 사듯이 극장에서 가면 이런 팜플렛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별로 안 팔리니까 안 팔겠죠. 뭐 이렇게 이런 장면들 뭐 이렇게 쭉 들어있네요. 네, 당시 하여튼 이 터미네이터 2가 이 줄거리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만들고 이 터미네이터의 이미지를 모두 터미네이터 2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보시고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손댔던
1편과 2편입니다. 이 창안자가 제임스 카메론이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연출자들도 제임스 카메론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터미네이터 2가 91년도에 나온 다음에 터미네이터 3편이 등장을 해요. 3편이 2003년도에 나옵니다. 감독은 조나단 모스토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연출력이 없는 감독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3편이죠. 이게 제가 3편은 블루레이가 재출시가 됐는데 아직 뭐 제가 그렇게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3가 그 흥행에 실패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 제작비가 1억 7천만 불이니까 미국 내에서 한 2억 달러 정도 제작비가 쓰니까 뭐 미국에서는 실패했어요. 1억 5천 달러 정도 벌어서. 근데 이제 해외에서 4억 3천만 불을 벌었으니까 흥행에 실패한 영화는 아닌데 팬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 팀 터미네이터 3. 조나단 모스토라는 감독은 6557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흥행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이 지금 현 시점에 SF 액션 영화를 다루면서 제임스 카메론에 빗댈 수 있는 감독은 없습니다. 뭐 크리스토퍼 놀런이 뭐 SF 영화를 만들면 뭐 인셉션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흥행이나 액션물 장르라고 인셉션을 규정짓기는 어렵죠. 뭐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작품들을.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액션 시리즈에서 조나단 모스토가 물론 이제 설정을 이제 변형을 해서 가져와요. 근데 아마 2편 찍고 린다 해밀턴하고의 계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또 판권 문제가 있으면서 제임스 카메론도 이 영화 시리즈에 손을 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편에 대해서는 제임스 카메론 자체가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이 터미네이터에서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얼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 배우인 그 크리스토너 로겐이라는 그 새로운 버전의 그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하죠. 그 이 영화에 죄송합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런 연대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카이 코너, 뭐 카일 리스, 뭐 이렇게 세르 코너, 뭐 로버트 브루스터, T850 이제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로겐이라는 배우가 그 스웨덴인가요? 북유럽 출신 배우인데 뭐 모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배우가 TX라고 해서 이 역시 막 자유자재로 변형되어 있는 그러니까 2편에서 T1000이라고 하는 액체 금속을 사용하는 그 모델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모델로 와서 이 뭐야 반란군의 이제 미래의 반란군들의 주장 이 수장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 코너라고 하는 미래의 대표 선수 그 다음에 그와 혼인 관계의 미래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클레어 데인즈가 연기를 했던 배우고 그다음에 설정에서는 그 사망한 세라 코너가 사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그래서 이제 역시 방어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T850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대결이 이제 주 내용인데 뭐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뭐 제가 아주 이 터미네이터를 맨날 몇 번씩 보고 이런 팬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들의 그 오류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 설정 파기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하니까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지점을 좀 많이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이 이제 거세졌던 거죠. 이제 물론 지금은 조금 이 3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편에 대해서도 약간은 뭐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또 역시 팬들의 만족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터미네이터 3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빠지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팬들이 미워하는 영화 첫 번째 영화가 된 거죠. 터미네이터 3.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돈을 모으는 영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또 리부트 계획이 또 세워지는데 방향을 어디로 잡냐면 그 미래로 잡아버리는 거죠. 터미네이터의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이제 미래 전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미래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2009년도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 셀베이션 2009년 그 미래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영화는 아예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어쨌든 간에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거의 모든 영화에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아예 이 지금 보시면은 명배우죠. 크리스토퍼 그 우리 크리스찬 베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에 나왔던 샘 워딩턴이 등장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연출자는 맥지예요. 예, 맥지는 뭐 우리가 미녀삼총사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주로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좀 뭐야 약간 비급스러운 좀 유쾌한 영화들을 많이 연출하더라고요. 근데 이 맥지가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그 되게 3부작으로 기획됐던 영화거든요. 이 터미네이터 셀베이션은. 근데 보시면 이제 블루레이 자체가 뭐 한 장짜리 디스크고 속지도 없고 그러니까 외장 케이스 하나도 이 T4라고 돼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개봉을 해서 이 영화는 3편보다 흥행에 실패합니다. 제작비는 2억 달러니까 역대 최고의 제작비 수준이죠. 물론 이제 금액상 실제로는 터미네이터 2가 제작비가 더 들었을 거예요. 당시 그 91년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2009년도 영화니까 뭐 이 출연진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이 영화에는 아까 봤던 크리스찬 베일 말고도 샘 워딩턴, 그다음에 안토니 엘친, 브라이스 달라 하와드라든가 문블러드 옷이라든가 헬레나 브랭카트 같이 커먼도 나오고 뭐 그래서 상당히 화려한 캐스팅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봤고 뭐 볼 때는 대략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미래 전쟁에 뭐 이렇게 뭐 숨어 있는 누군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설정이 다른 거죠. 이건 전쟁 영화에 가까운 영화고 일종의 이 3편에 항상 이 1, 2, 3편에서는 최소한 3편까지도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와 싸우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예 뭐 그 아포칼립스 영화죠.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세상에서 싸우는 저항군의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시리즈로서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 또 엄청난 비판을 많이 얻게 되고 팬들이 봤을 때는 또 역시 많은 그 이 연계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편에 나왔던 그 배우들과도 연계점이 없고 그러면서 평가가 뭐 별로 좋지 않게 된 영화가 이 터미네이터 셀베이션이고 예, 뭐 그러면서 역시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역시 두 번째 3와 더불어서 두 번째 실패한 연속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 2009년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도 우리 잘 보셨던 영화가 있어요. 그 우리 이병헌 배우가 출연했던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연출자가 그 왕자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앨런 테일러가 연출을 했어요. 영국 감독이죠. 이 영화는 타임라인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1편은 사실은 이 영화는 존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편의 시리즈들에 있는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병헌이 그 티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편에 등장하는 티천 역할을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로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평행 우주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섞여 버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이야기가 역시 또 그렇게 또 관객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합니다. 이 영화가 이 1편 그러니까 복잡해진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그 영화가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던 거죠. 그 설정이라든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늙어버렸다는 설정이에요. 이제 노화가 되는 그러면서 지금 요 역할을 그 사라 코너 역할을 에밀리아 클라크가 하는데 이 영화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었던 2편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2편에 나왔던 린다 해밀턴 그 인물을 생각을 해본다면 영화의 이 타임라인이 바뀌고 전체적인 구성을 바꿨던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 역시 또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만들어졌고 개봉도 했고 뭐 나름 했는데 사실은 뭐 결과가 이 영화 제작비도 한 1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셀베이션보다는 예산이 줄었지만 이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최후보다는 예산이 줄었지만 1억 5천만 불의 제작비 됐지만 흥행은 북미에서 제일 폭망을 해요. 그러니까 폭망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북미에서 별로 성공 못합니다. 8,900만 불. 그 다음에 월드 박스 오피스는 4억 4천 불이니까 세계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죠. 그때 당시 이제부터 뭐 중국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이 터미네이터 1편, 2편까지는 극장 개봉해서 보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뭐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역할은 하지만 영화적인 평가는 역시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그래도 제임스 카메론이 좀 제작자는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개입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전혀 손을 안 댄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만든 그런 시리즈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비판 좀 덜했지만,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3편과 이 다음에 미래전쟁의 최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작품은 기대에 비해서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이제 액션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현재 세계관 이제 다크 페이트는 1편과 2편 그 다음에 이 작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편 다크 페이트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편 그 다음에 미래전쟁의 최후 그 다음에 제너시스의 경우에는 터미네이터 제너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개봉하는 다크 페이트랑은 상관이 없는 영화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리즈랑은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영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미네이터 2는 꼭 보시기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왕이면 1편까지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 계속 연출했던 영화. 이 작품이 다크 페이트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연출자가 이제 데드풀을 만든 팀 밀러거든요. 그러니까 팀 밀러는 적어도 액션 연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상의 문제 완벽한 영화일 수는 없겠죠. 제임스 카메론이 갖고 있었던 이 후광을 만들고 있는 이 시리즈물에 대해서는 이 후광을 갖고 있는 영화에서 어떤 연출자가 와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넘어서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액션 연출자로서의 팀 밀러에 대한 신뢰감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더 그리고 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신경을 쓰고 그랬던 영화였기 때문에 원한을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린다 해밀턴이 돌아온 게 결정적이고요. 그 3편에서는 아예 암으로 사망한 걸 넣어 있는데 그 설정 무시했으니까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들어봤더니 대략 조용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도 워낙 많으셔서 액션 연기에 대해서는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이 영화의 제작비는 사실은 지금 요즘 CGM에 비하면 1억 8,500만 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해서는 또 아주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팀 밀러 감독은 원래 데드풀의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오밀조밀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극장에 가서 볼 때 저는 아이맥스로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만들어진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터미네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30분이 다 돼가네요. 터미네이터 1편. 이건 DVD. 고요. 터미네이터 2편. 북미판 DVD. 초기판. 그 다음에 최근작 노바에서 나왔던 렌티큘러 버전의 스틸북입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3 DVD입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셀베이션, 미래전쟁의 최후,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였습니다. 총 6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요. 총 1편, 2편, 3편, 4편, 5편, 그 다음에 최근작까지 6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TV 시리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사라코너 연대기라고 해서 뭐 나름 완성도가 높다고 말씀하는데 전 TV 시리즈는 너무 길어서 잘 안 봐서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자, 이상 터미네이터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